우리 애가요, 정신이 좀 산만하고요. 그리고 머리에 기억력이 잘 안 돼서 좀 집중이 안 되는 편이에요. 머릿속은 자기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미술 같은 거, 뭐 노는 거, 그런 것은 잘해요. 즐겁게 하고. 그런데 이제 수학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간단한 건 하는데 좀 단위가 좀 높으면은 못하죠. 어려워하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짜증을 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제 학업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활 전체가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무기력하고 아이로서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이제 불행, 고통을 겪게 되는 건데 이런 학습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이제 좀 자아를 형성하면, 그러니까 좀 기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학습장애는 심리적인 그런 병이 아니고요. 뇌의 신경학적인 그런 그 질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 ADHD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난폭한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심해성에다 해가지고 아이가 다슬리고 구슬려서 이제 치료될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도 신경학적인 그 접근을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 아이가 방치했을 경우는 학업 능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와 정서장애 그리고 또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소년 시기에 비행 청소년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해줘야 되는데요. 네. 요즘 이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뛰어놀았었잖아요. 놀이터 가서 놀고 예. 친구들이랑 고무줄하고. 예, 그래서 뭐 저녁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가라 부를 때까지 그냥 놀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뭐 학교 땡 하면 학원 가고 또 기껏 시간을 주는 것이 컴퓨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네. 그런 그 비활동성적인 것이 뇌의 그 발달을 저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학습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ADHD 말씀하신 게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예. 난폭해지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향까지 가질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학습장애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아이의 그 체질을 봐서 성향을 보고요. 네. 또한 그 눈을 통한 그 뇌의 불균형 상태를 파악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심지어 통각이나 감각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수업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운동 감각 그런 것을 보고 신경학적인 관찰을 하고요. 또한 애가 지속적인 반응 검사를 통하여 학습 능력 저하인지 아니면 과잉 행동 장애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치료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검사를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시는 거겠죠. 자, 구체적인 검사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도 함께 곁들여주세요. 한번 보시죠. 먼저 아이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기 위해서 네. 체질 검사하게 됩니다. 네. 입에다 약물을 넣으면 대뇌에서 감지를 해서 그것이 근육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체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 이 장면은 연속적인 행동 반응 검사를 통하여 네. 이 아이가 주의력 결핍인지 아니면 과잉 행동 장애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검사형 과정이네요. 이것은요? 예, 이것은 EEG 검사인데요. 네. 뇌파를 통하여 뇌의 활성도를 보며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을 관찰하게 됩니다. 네. 참, 검사 항목도 많고요. 그만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장애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학습장애로 진단이 되면 네. 아이의 뇌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하여 운동 치료와 또
그 시각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한 그 체질에 맞는 그 한약 치료와 침치료를 병행하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뇌의 기능을 높여주고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알고 싶은 게 운동 치료예요. 예, 운동 치료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운동 치료라는 것은 반복적인 그 박자 훈련을 통하여 뇌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박자 훈련이라는 게 이제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오감 중에 청각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모니터를 보면서 정확한 시점에서 이제 박수를 치게 되는데 그것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감각을 통합하는 뇌의 기능, 그리고 그것을 운동신경으로 전달하는 운동신경을 통합했을 때 뇌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뇌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운동 치료에 대해서 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게임 치료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함께 화면 보시죠. 예, 저 장면은 그 게임을 통하여 아이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어서 자극을 주는 치료입니다. 아이가 흥미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치료를 받는데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이 장면은 그 운동 자극 치료법인데요. 박수를 연속해서 치면서 아니면 그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뇌의 전두엽을 특히 자극을 주는 치료인데요.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근육 훈련을 통하여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뇌에 자극이 가는데 앞뒤, 옆, 좌우가 틀린 경우에는 다른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시켜서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뇌 불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뇌를 이렇게 자극시킨다는 그런 치료 원리인데 이것을 이제 일상생활에도 응용을 한다면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자극 치료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의 뇌의 상태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시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읽기라든지 쓰기, 계산이 좀 늦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좌뇌가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시선을 오른쪽에 두게 되면 좌뇌가 자극을 받게 되고요. 또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뇌가 좋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왼발 공을 찬다든지 왼쪽에 자극을 주게 되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해 주실 수 있는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탄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학습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어떤 한약 치료를 하게 되나요? 뇌는 모든 양계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열을 좀 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옥고의 주재료인 생장이라는 약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열을 식혀주게 되고요. 또한 이제 열기를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침향이라는 약을 씁니다. 또 이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천마, 감국 등의 약을 쓰고요. 또 이제 불안에서 오는 산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백복신, 원지, 산조인 등 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을 가미를 하여 뇌의 전반적인 아이 원인에 따라서 체질을 분리하여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쓰시는 약제라든지 이런 한약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어요. 아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원인이 들리듯이 증상도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 진단을 하여 맞춤 치료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맞춤 치료다.